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좀 비가 와서 우산을 꼭 챙기고 나가셨어야 됐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내일 남은 주말도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손가락도 너무 많죠. 지금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런 소식과 더불어 이제 이런저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에 부정적인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익명의 계좌에서 바이낸스 계좌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1,400 BTC 가량 이렇게 왔는데요. 네, 보통 익명의 계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로의 이체로는 이제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이 소식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 소식도 발생을 했습니다. 익명에서 이제 똑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의 이체인데 하나로 230억 원 규모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체 때문은 아니겠지만 현재 우연치 않게도 가격이 소폭 어제보다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소폭 하락을 했어도 현재 9,900달러, 10,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지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3월 비트코인 반감기 때보다 거의 3배가량 가까이 그때 3,000달러 때까지 내려갔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지금 소폭 하락한 거는 하락도 아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캐시 또한 단기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60달러 선을 회복하며 단기적인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아마 비트코인의 불장,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첫 번째 상승 코인이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코인의 상승 주기들이 있었죠.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하거나 비트코인 SV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단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꾸준히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며 다시 조정을 보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이 사이에 이제 XRP의 투자자분들에서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XRP는 오르냐 안 오르냐, 왜 다른 코인들 오르는데 왜 안 오르냐 할 쯤에 이런 얘기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질 쯤에 XRP 혼자 다른 코인들 다 떨어지고 XRP가 높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재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죠. 여태까지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갔다는 것이 정말 누군가 세력들이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강세장 때도 그랬고 2018년 때 조금 회복할 때도 그랬고 2019년 때 초반에 소폭 상승할 때도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또한 전 반감기 대비 78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78%가 아닙니다. 78배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리티설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이전 반감기 대비 78배 상승했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이어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금 77배 증가를 했고 채굴자들의 매출은 지금 1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또 시가총액 또한 15배 상승을 했고 가격 또한 15배 증가를 했다. 인상적인 4년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뒤에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더욱더 높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번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반감기 직후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좀 주의를 주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있는데 어떤 주의를 주느냐, 이제 특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감기 직후에 가격 상승에 높은 가격 상승 이런 수익을 얻으려고 보는 이런 트레이더들은 좀 실망을 할 것이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 영상마다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서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역대 반감기 그래프입니다. 좀 크게 나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11월 28일 날 발생을 했죠. 50BTC의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 25BTC가 되면서 이때 가격이 소폭 상승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차트입니다. 지금 요게 뭐 바로 상승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사이에도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았겠죠. 그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이렇게 보합 흐름을 나타내다가 1년 뒤에 높게 다시 새로운 고점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발생 직후에 이제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죠. 하락을 정말 지칠 정도의 기나긴 하락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013년에서 16년 3년 사이에 정말 새로운 고점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기나긴 여정을 떠났죠. 그리고 3년 뒤에 새로운 두 번째 반감기가 오게 됩니다. 줄어든 25BTC에서 더욱더 줄어든 12.5BTC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희소성이 증가를 하는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 7월 10일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2016년 7월 10일 전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상승을 천천히 하면서 2017년 12월 1년 반 만에 새로운 신고점, 이때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했죠. 이때 당시 유입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7년 12월 신고점의 달성 이후에 이제 높게 이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락을 했었죠. 이 하락을 받고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7월로 이때 당시에는 이게 예전 좀 사진인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이 아니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020년 5월에 보상이 6.25BTC로 줄어드는 세 번째 반감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후에 크게 상승을 바라지는 않죠.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1년 반이라고 봤으니까 뭐 한 2021년 12월 아니면 뭐 1년 뒤에 새로운 고점,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 1년 반 만에 새로운 고점, 뭐 그 다음에 1년 반으로 볼 수도 있고 1년으로 볼 수 있지만 뭐 2년 만에 새로운 고점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야 좀 새로운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감기 직후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봐라, 길게 봐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이제 유명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골드버그를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이제 유명 분석가이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Think3의 CMO 아담 싱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의 창조적인 금융 실험실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지나치게 노출되며 세계 종말을 지지하고 급격한 부를 추종하는 이제 새로운 골드버그 근본이제 지지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월스트리트의 늑대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같은 차트를 지켜보며 온라인에서 승리의 랩을 부르고 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최근 며칠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 미디어와 업계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과대 광고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다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뉴스에서 아니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비트코인이란 단어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뭐 노출도 안 시킨 게 뭔 말이냐 볼 수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뭐 CNBC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그리고 5개 광고물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골드 새롭게 안전자산으로서 부각받고 있다, 뭐 이런 광고 문구라든가,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 있던 CEO 분들과 이제 인터뷰 영상이라든가 정말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외신에서는 지금 캐나다가 자금 세탁 방지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소형 거래소가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의 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블록체인 보안업체 쿨비트 X 글로벌 총괄 엘사 메르드롤이 이제 최근 개정을 통해서 강화된 캐나다 자금 세탁 방지법은 당국의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탈을 야기하거나 더 큰 암호화폐 거래소에 흡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개정된 자금 세탁 방지법은 다음 달 6월에 적용이 되면서 이에 따라 캐나다 암호화폐 기업이 10,000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캐나다 금융거래 및 보고 분석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뭐 테러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탈중앙화를 외치는 비트코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와 손을 잡고 같이 가지 않으면은 커질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제도적인 이제 큰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 암호화폐 성장의 발판 동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 이제 제도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대표적인 기업 리플사가 있죠. 리플사의 경우도 지금 뭐 XRP의 가격은 정말 뭐 오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이런 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리플사의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은 정말 200억 달러의 가치가 이제 평가가 되면서 지금 주식이 상장 한 해 만에 뭐 IPO를 진행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이것이 처음부터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정부와 같이 가겠다, 정부의 이런 규제에 모조리 다 순응을 하겠다라고 한 이런 첫 번째 발걸음부터가 잘 된 케이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트위터에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뭐 너무 복잡하죠.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리셋 될 것이다. 국제적인 머니의 흐름, 금융이 뭐 리셋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플 XRP가 브릿지 통화로 하면서 XRP 가격이 높게 오를 것이다. 뭐 요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금이죠. 금이 이제 SDR, 그 IMF에서 인출권이죠.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 ESDR로 불리는데 그때 이제 리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XRP의 가격 또한 높게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XRP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XRP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한편에서는 뭐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뭐 세계의 글로벌 통화를 단일 통화로 만드는데 그 단일 통화가 XRP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참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받고 욕도 받고 뭐 환희도 했다가 황풀이라고 불렸다가 리또속이라고 불렸다가 뭐 요즘은 뭐 코인 커뮤니티에 가니까 뭐 종근당 뭐 리맨 홀딩스였나요? 뭐 이런 단어들도 뭐 쓰고 있던데 네, 아무튼 그만큼 XRP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 욕도 먹는 거겠죠. 네, XRP 리플사의 사업은 확장이 되고 있는데 XRP의 가격은 오르지 않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정말 불장이 얼마 안 있으면 한번 찾아올 것 같은데 그때 XRP의 가격이 정말 여태까지 쌓았던 호재만큼 그리고 XRP를 믿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폭의 상승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지금 새로운 비트메인에서 내놓은 신형 엔트마이너 S19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채산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겠죠. 라이엇 블록체인, 아마 이제 롤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해진 글로벌적인 게임 회사인데요. 여기에 자회사입니다. 라이엇 블록체인이 엔트마이너 S19 1040대를 추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190만 달러를 들이면서 엔트마이너 S19 채굴기 1040대를 추가 구매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 엔트마이너스 19에 대한 S19에 대한 고장률이 30%나 돼서 비트메인에 지금 그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그 고장이 난 기업들, 뭐 CEO들, 뭐 이렇게 뭐 소규모 채굴자들이 이제 방에 모여서 이런 뭐
소송에 준비 중이라고 하니 혹시 채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전 구형 모델보다는 채선성이 훨씬 높다는 이제 메리트가 있죠. 비트코인 보상도 줄어드니까 훨씬 효율을 높여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의 HD뱅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융자 플랫폼 콘투어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콘투어 같은 경우는 HSBC 그리고 시티은행 등 8개 글로벌 주요 은행이 공동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HD뱅크 측은 콘투어 플랫폼을 통해 이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신용자 발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싱크탱크 보고서에는 지캐시가 다크웹에서는 존재감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지캐시를 이용 실태를 조사한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난해한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금 세탁 규제 등에 준거하고 있다는 어필의 결과 범죄의 이용이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지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저는 개인적으로 지캐시 하면은 약간 뭐죠? 과자 있죠? 뭐 동그랗고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그 비스켓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지켓은 이제 비트코인에 가까운 기능이나 구조를 가지면서 영지식 증명이라고 불리는 퍼블릭이면서 트랜잭션의 익명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리포트에서는 지켓시가 스스로 AML이나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제공 방지 규제에 준수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도 통화의 악용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크웹에서는 그러니까 지켓시가 사용되지 않는다. 뭐 익명성의 이런 코인이지만 생각보다 이 약간 편견인 거죠. 네, 모네로나 지캐시, 뭐 비트코인 정말 이제 익명성이기 때문에 특히 다크웹에서 많이 쓸 것이다라는 이런 검은 돈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캐시는 이제 오명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크웹상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4.41% 상승을 했는데, 네, 다우존스 지수가 1.91%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는 1.58% 상승, S&P 500 지수는 1.6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의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4.41%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0.71% 하락했네요. 네, 하나로 1200만원대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24% 하락하며 26만원대, 아니죠, 260달러대. 네, 리플 XRP는 이제 0.15% 상승하며 26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탑10 코인들 또한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